자, 그 유형 5 주제 5 한번 보겠습니다. 주제 5. 일어나고. 그 주제 5를 보시면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현재 오존층은 B 시기에 형성되었다. 오존층의 생성 시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A 시기는 현재보다 온실 효과가 컸을 것이다. 유해 우주선이나 태양풍의 차단은 C 시기에 시작되었다. 그러면 문장 자체로만 봤을 때 우리가 익혀놔야 되는 게 뭐냐면, 딴 건 몰라도 대기상에서 오존층이 완성된 시기가 언제쯤 됐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세 문장만 보면 요 유형은 뭐냐면은 지구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시험 문제로 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크게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누구 간의 충돌, 미행성체들 간의 충돌, 그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마그마 바다가 된다. 그죠? 제일 중요한 상황입니다, 사실. 그럼 마그마 바다가 유지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질량과 부피가 증가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요, 지구 내부 구조가 원래 혼합되어서 한 덩어리였는데, 어떻게 된다? 중앙에는 무거운 물질, 그죠? 그 다음에 가장자리로는 암석형 물질들이 층상 구조가 분화가 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응? 아니, 그러니까 마그마 바다 동안에 일어나는 거. 굳이 하나 더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뭐냐면, 이제 층상 구조 분화가 일어났죠? 그러면 핵 성분은 뭐야? 철과 니켈이 이제 따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분명히 핵은 뭐 액체 상태로 처음에 존재하다가 이제 나중에 고체가 내핵이 이루어졌을 거니까. 핵 성분이 이제 대류를 시작하면서 뭘 하면서? 대류를 시작하면서 주변에 자기권이 아마 형성이 됐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원시 대기의 초창기, 아주 극초창기에 해당하는 성분이 좀 방출됐을 거고요. 맞아요? 그런 형태가 되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 미행성체들 간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다가 어떤 몇 놈, 선택받은 몇 놈이 커집니다. 그죠? 커졌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뿌려져 있던 미행성체들이 이제 병합을 하면서 빈 공간이 형성됐다는 얘기고. 그러면 커져가는 놈들이 많아지면 이제 몇 놈으로 이제 추려지면 미행성체들이 주변에 있던 것들이 이제 개수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 겁니다. 그죠? 그럼 충돌 횟수도 줄 거고. 그래서 지구 내부 구조가, 층상 구조가 어느 정도 분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충돌 횟수가 줄어들고, 그걸로 인해 이제 지각이 완성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권, 수권, 기권, 생물권, 자기권, 외권, 이렇게 돼 있을 때, 외권을 제외하면 지수 기생 중에서는 어쨌든 지권이 거의 먼저 형성되었다. 형태상으로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식으니까 이제 그릇이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으니까 이제 뭐가 생깁니다. 수권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해서 이제 생물권 된다. 주의할 점은 기권은 언제 완성되었다라는 말을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성분의 변화가 꽤나 많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권 형성 전에 뭐라고? 수권 형성 전에 가지고 있던 거를 극초기에 해당하는 어떤 원시 대기 성분이라고 하면 그게 현재 대기의 조성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과정으로 변해왔느냐.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말로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극초기에 제일 많았던 거는요, 이산화탄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수증기,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거의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 대기에서 제일 많은 거는 질소, 산소, 이런 순서입니다. 그 기억해야 될 거는 극초기에 대단히 원시 초기에 되게 많았던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는 현재 대단히 비율이 적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건 큰 덩어리는 이거다는 거죠. 그 많았던 놈들이 어디로 갔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없던 거는 도대체 언제 생겼느냐. 그 다음에 대기 성분의 변화가 지구의 생물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의 변화가 생물권에 영향을 줬는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CO2가 급감한 것은 큰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가 일단 수권의 형성. 그것으로 인해 뭐 되었다? 용해되고 난 다음에 침전되었다. 따라서 초창기에 가지고 있던 그 CO2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지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소 양 중에 거의 대부분이 CO2에 있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침전이 돼서 직권으로 몰렸죠. 그래서 현재 지구에서는 탄소의 거의 대부분이 가장 많은 양이 직권입니다. 그죠? 형태는 뭐로 존재하고 있다? 석회암. 뭐 화학식으로 얘기하면 CaCO3입니다. 그 화학은 아닌데요. 우리가 하는 거는 지구과학이잖아요. 그죠? 지구과학이긴 합니다만은 탄산칼슘은 좀 기억해 놓는 게 좀 좋습니다. 편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H2,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CO2가 줄어드는 데 있어서 중간에 광합성 가능한 생명체가 등장하면서, 그죠? 대기 중에 CO2는 줄어들고, 그죠? 뭐, 더불어 얘기하자면은 광합성을 하는 놈이 등장하면서 CO2가 이제 또 줄어드는 계기도 되지만은 또 뭐 된다? 산소가 드디어 대기 중에 누적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의하실 점, 시험 문제에서 간혹 지구 초창기에는 그럼 O2 발생은 없었느냐? 있긴 있었다. 그런데 거의 발생되고 나면 지각에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과 산화되면서, 그죠? 산화물을 형성하는 데 많이 쓰이고 이러다 보니까 발생은 했는데 대기 중에 누적되는 비율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기 중에 드디어 이제 막 양이 넘쳐가지고 이제 누적되기 시작한 거는 광합성 이후라고 봐야 된다. 보통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H2O가 줄어든 거는 뭐 쉽게 설명이 되죠. 뭡니까? 뭐 수권의 형성이다. 대부분 이제 액체로 변해버렸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N2 같은 경우에는 극초창기에 이제 암모니아 같은 놈들이 광분해를 일으키면서 그 화학적으로 얘기하자면 N이라는 원소, 질소라는 원소는 N2를 형성할 때가 어떻다? 제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소 화합물이 지구 대기상에 있었다 하더라도 곧 뭐로 변한다? N2로 전부 다 변하게 됐고, 지구상에 대기 중에 있었던 N 성분은 거의 대부분 이제 N2로 다 바뀌어가지고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실제량 거의 변화가 있다 없다? 거의 변화가 없다.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주의할 점은 물어볼 때 상대적인 비율은 변한 적이 없다, 있다. 그렇죠. 비율은 변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할 거는 이거죠. O2가 늘어남에 따라, 그죠? O2가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농도가 되니까 이제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서 이제 자외선을 어느 정도 이제 O2도 약간은 막을 수는 있어요. 약간은. 그 양이 되게 많을 때. 근데 막으면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광화합이라든가 광분해가 일어나면서 O3를 만들게 되었고, 그게 이제 오존이 만들어지고, 일정 반응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오존층이 형성됐죠. 그래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인간 활동 때문에 오존층이 좀 파괴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2학기 돼서 이제 환경단원 들어가면 미친 듯이 하는 내용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오존층의 형성이 지구의 어떤 형성 과정 내에서 가지는 의미는 뭡니까? 네. 육상생물들이 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바닷물 속보다는 그래도 육상이 조금 더 위험하죠? 어떤 면에서?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태양 광선하고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입자하고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두 개 좀 다르죠? 그 광선은
광선이라면 태양 빛이잖아요. 그죠? 빛은 일반적으로 파장에 따라 에너지 세기를 결정할 수가 있는데,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가 어떻다? 셉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빛은 무슨 빛? 가시광인데, 자외선은 가시광보다 짧습니다. 알겠어요? 쪼이면은 뭐 단백질 파괴 이런 게 되게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 자외선을 차단하는 건 누구다? 오존입니다. 그러니까 대기가 기권에서 차단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태양면에서 뭐 플레어라든가 코로나 매스 이젝션 같은 여러 가지 폭발 현상 때문에 물질이 한꺼번에 확 하고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게 지구 방향 쪽으로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그 수많은 물질들이 광속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걸 이제 고속 하전 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깜짝이야. 까먹고 있었다. 장학사인 줄 알았어. 욕할 뻔했다. 고속 하전 입자는 누가 막아준다? 그렇죠. 자기장이니까 외권에서 좀 차단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장에서요. A 시기는 현재보다 온실 효과가 컸을 것이다. 이래 돼 있죠. 온실 효과는 솔직히 이제 2학기 3단원에서 좀 더 이제 본질적으로 다루게 되는데 온실 효과가 뭐예요? 온실 효과가 항상 이런 거 할 때 잘 모르겠으면 문장을 만들 때 누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형태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주체는 대기. 그러니까 지수기생으로 얘기하면 기권입니다. 알겠어요? 대기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런데 이 대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태양에서부터 들어온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주의해야 됩니다. 태양에서 들어와가지고 그 일부는 대기가 빨아당기긴 하는데 일부는 지표가 빨아당겨요. 누가? 근데 지표가 데워지면 다시 데워진 물질에서 뭐가 튀어나와? 에너지가 나오겠지. 그럼 얘는 원래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하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누가? 대기가 붙잡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못 나가게. 일종의 보온 효과입니다. 됐니? 그럼 잘 들어. 온실 효과가 잘 일어나려면 최우선 과제는 뭐다? 일단은 대기가 있어야 돼요. 볼륨 조금만 낮춰라. 막 던지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대기압이 높을수록 어떻다? 온실 효과가 쌓입니다. 근데 같은 대기압이라면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냥 누워있는 거하고 이불을 덮는 거하고 체온 유지는 이불을 덮은 경우가 훨씬 더 낫죠? 그러니까 내 몸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불이 막아주니까 그 안에서 순환을 할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일단 이불의 재질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두께가 일단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보호는 차단이 잘 될 거다 이 말이죠. 그 단적인 예가 누구냐면 우리는 항상 좀 어느 쪽에 좀 이게 좀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사고가 좀 붙잡혀 있냐면 최근에 들어서 문제가 되는 환경 문제로 얘기하면 온실 효과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문제 자체는 지구 온난화입니다. 맞아요? 그거는 뭐 때문이다? 온실 효과가 점점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지구온난화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는 것은 온실 효과가 심해지는 것은 대기압의 변화가 아니라 뭐 때문이다. 대기의 양은 거의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의 비율 중에 누구의 비율이? CO2. 그러면 기체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압력, 같은 양이라도 온실 효과가 어떨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나 이 온실 효과를 좀 크게 일으키는 물질들을 우리는 온실 기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CO2하고 수증기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뭐 예전에 옛날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온실 효과를 비교했다라고 하면은 옛날이 세겠죠? 왜? CO2가 많고 또 하나 있어요. 그 그래프 기억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초창기에는 지금보다 기압이 높았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금성이 온실 효과가 세나 지구가 온실 효과가 세나? 그 이유는? 아니야.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1차 요소는 대기압이에요.
지구의 대기량을 1이라고 하면 금성은 90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보면 사람의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면 원면적이잖아요. 사람 머리. 요 면적이 평균 면적이, 물론 대가리 큰 새끼도 있고 작은 새끼도 있는데 좀 큰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이 있잖아요. 이 면적에 내리 눌려지는 그 대기 압력 1기압을 우리는 지금 느껴 못 느껴? 적응을 해버렸으니까. 맞아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근데 이거를 그냥 환산해보면 대략 얼마쯤 되냐면 질량으로 환산해보면 300kg 정도예요. 세죠? 그럼 90기압이면 얼마란 말이고? 27톤입니다. 27톤. 그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사실 요구하는 그런 어떤 학습적인 능력 이런 거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금성이 지구에서 제일 가깝지. 탐사선을 이미 보냈어도 제일 많이 보냈어야 되는데 실제로 어디 제일 많이 보냈다? 화성을 더 많이 보냈어요. 조금 더 먼.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그 착륙선. 금성은 착륙선을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초창기에 뭣도 모르고 보냈다가 어떻게 됐다? 그렇죠. 그 금성 표면에 내릴 때쯤 되면 어떻게 됐을까? 지포된 거예요. 알겠어요? 아주 튼튼한 물질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나중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금성의 어떤 요소를 보면 대기압보다는 어느 쪽에 꽂히느냐 하면 CO2가 또 95% 이상이거든. 그 중에서 또 제일 많은 게. 그러니까 금성의 온실 효과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거는 많기도 많고 재질도 끝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요걸 이용해가지고 역이용해가지고 나라에서 시험 문제 낼 때 이제 이용해 먹는 게 이겁니다. 금성, 지구, 화성을 3개를 딱 놓고 재원을 비교해 놨어요. 근데 그 중에 뭐에 꽂히느냐 하면 전체 대기 중 CO2 비율 캐놔놓고는 금성 95%입니다. 지구 0.03% 현재. 화성은요? 이 96이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양 중에 CO2 비율은 누가 제일 많아? 화성이 짱이에요. 근데 온실 효과는? 화성이 최하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구하고 비교해도 떨어져요. 왜? 대기가 200분의 1밖에 안 되거든, 지구에. 그러니까 이 얘기라는 거예요. 봐봐. 온실 효과는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일단 대기의 양입니다. 알겠죠? 대기양. 그게 비슷하다면 그 다음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뭐를 가지고 있으면? CO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패딩이 있어. 안에 거위털이 들었느냐 솜이 들었느냐 다르잖아. 사실은 똑같죠.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지. 몰라. 북극 좀 가면 이제 같은 두께라도 좀 거위털이 어때? 가볍고 움직임도 편하고 따뜻하게도 따뜻하고. 맞아요. 근데 이런 거라는 거예요. 화성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패딩의 두께가 1cm라고 합시다. 됐어요? 그 안에 거위털이 들어있어. 됐어? 지구는 패딩의 두께가 2m야. 알았어? 말도 안 되는 옷이죠. 그 안에 솜이 가득 차 있어. 알았어? 어느 게 따뜻해? 아무리 솜이 지랄겠다 하더라도 두께가 2m인데요. 깔려 죽죠? 답답해 뒤질까,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감소율은 D가 E보다 크다. 자위권 형성으로 자외선이 차단되어 육상생물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야, 이 문장은 벌써 알 수가 있어요. 자위권 형성으로 자외선이 차단되어가 말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지구 중심부의 밀도는 A에서 가장 크다. 밀도라는 측면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처음에 미행성체가 만들어졌을 때는 분리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잖아. 그때의 밀도하고 마그마 바다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밀도하고 중심부의 밀도는 현재가 더 크죠. 현재로 올수록 크죠. 분화될수록.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더 쉽게 얘기할까? 철하고 솜하고 막 골고루 섞여 있는 상태였다가 그때는 어디든 밀도가 어땠을까? 비슷비슷한 상황이었을 거다. 그죠? 네. 그런데 철은 철대로 모으고 솜은 솜대로 모았어. 됐어요? 그럼 당연히 중심에다 철을 놔뒀다고 하면은
중심부의 밀도는 청산구조 분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 그러니까 마그마 바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훨씬 더 높았을 거다. 이렇게 된 거죠. 됐습니까? 중간고사 때 있었던 문제 몇 가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구계 형성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너가 보이지? 예. 내가 보이면 너가 보여야 되죠. 근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많이 만들었었는데 요즘 이래 많이 만들어 쓰는 게 노안이 왔더라고. 요즘 스마트폰 보면요, 이렇게 보다 씨 뭐지 이래 됩니다. 나도 모르게 졸라 서럽고 이제. 봐봐요. 직권 형성, 수권 형성, 해양 생물 출현, 육상 생물 출현. 좀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하고 좀 다릅니다. 그죠? 근데 직권 형성이라는 것은 이미 뭐까지 끝난 상황. 마그마 바다도 끝났고 지각이 냉각되어서 만들어졌다. 그 이후부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기억. A 시기는 현재보다 온실 효과가 컸을 것이다. 수권 형성되기 전이지. 그러면 지구 대기에는 누가 제일 많았다? CO2가 제일 많고 또 대기압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다. 맞죠? 니은. 오존층은 B 시기를 지나는 동안 현재와 거의 동일하게 완성되었다. 일단 오존층이 만들어지려면 대기 중에 뭐가 많아져야 돼요? 산소가 많아져야 돼요. 대기 중에 산소가 누적되려면 광합성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생명체가 나와야 그 다음 뭐 광합성 생명체가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굳이 여기서 얘기하자면 C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이건 틀렸고요. 디귿. C 시기를 지나면서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이 대기에 의해 차단되었다. 니은하고 디귿은 어떤 의미로 보면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디귿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고 몇 번이고 15번 가겠습니다. 15번. 그림의 A, B, C, D, E는 지구계 형성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건 좀 보기 어렵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중심부의 밀도는 A에서 가장 크다. 아니죠. 마그마 바다가 한창 분화가 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죠? 최소한 마그마 바다가 끝나고 굳고 나서부터는, 그죠? 굳고 나서부터라고 해야겠죠. 니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감소는 언제부터다? 수권 형성 때부터 이루어지니까 표면에 C일 때는 그냥 지각이고 D일 때는 뭐가 있노? 바다가 있네요. 니은 맞죠? 디귿. 이 시기부터 자기권이 형성돼요. 자기권은 자기장은 지구 자기장은요. 예전에는 이 생각했어요. 물질 중에 분명히 자성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성을 너 물리하니까 알잖아. 그런 거 배운 적 없나? 아직?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뭐 이래가지고 자성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원래부터가 자기력을 띠는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지구 이래 나침반 이래 들어오면은 지구 전체가 하나의 큰 자석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구 내부에 막대 자석과 같은 어떤 커다란 어떤 그 물질 분포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됐니?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어떻게 밝혀지느냐면 그 유명한 여러분들 그 일생에 한 번 받기도 어렵다는 노벨상을 2번 받고 방사능에 노출돼가지고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퀴리 부인이라고. 그 남편의 원래 성이 퀴리입니다. 피에르 퀴리. 그죠? 그 양반이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좀 그 입자 물리학 쪽으로 조금 했었어요. 이분이. 이 양반이 했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 유명한 퀴리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자기 이름. 그게 뭐냐면 자석에다가 가열을 해. 가열하다 보면 어떤 온도를 넘어가면 자성이 사라져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밝혀지면서 지구 자기장이 지구 내부에 어떤 막대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놈이 있을 것이다. 그게 틀렸다라는 게 이제 퀴리 온도가 발견되면서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퀴리 온도 그게 온도가 얼마 안 돼요. 1000도도 안 될걸?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600도에서 아마 700도 사이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자석을 600도, 700도 쫙 올려버리면 뭐 된다는 얘기고, 아, 그보다는 더 높겠다. 미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700도가 퀴리 온도다, 이 말이면, 800도만 돼버려도 800도 있는 곳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면 자석의 성질이 살아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구 내부 온도는 분명히 몇 도보다는, 그 퀴리 온도보다는 높아요. 되게 높은 온도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전자기 유도의 원리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외핵이 금속이잖아요. 네. 금속인데 액체 상태라는 것은 엄청난 고온으로 녹아있는 상태. 금속이 대부분 용융되면요. 자유롭게 액체 상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자유전자도 많고 양이온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전기를 많이 띠잖아요. 그죠? 이온 상태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지구 내부라고 하는 곳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으면 중심에는 뭐가 있고 중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어때요? 높아지니까 그럼 가열된 놈은 가벼워지면은 상대적으로 바깥쪽으로 밀려가고 또 식은 놈은 내려오고 뭐가 일어난다? 지구 내부에서 냉간하면 액체성 물질이 있으면 대류를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패턴의 운동을 한다는 거지. 누가? 전하를 띠는 물질이. 그러면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전하를 띈 놈이 규칙적인 어떤 패턴 운동을 하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전류예요. 전류의 정의가 뭐냐면 전하의 일정한 어떤 규칙적 흐름이잖아. 물론 필요한 게 하나 있어. 전압에 의한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럼 어쨌든 전류가 어떤 곳에 전류가 생기면 그 주변에 뭐가 생기노? 그렇죠. 예, 그걸로 아무래도 지구 자기장이 형성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론이 여러분 1학년 때 나옵니다. 다이나모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됐습니까? 따라서 이제 우리 다 때려치우고 지구 자기장은 누구 때문에? 외핵 때문에. 그러면 지구 자기장은 언제 생겼을까요? 외핵이 생길 때부터. 외핵은 언제 생겼는데요? 마그마 바다 동안 내부 구조가 분화돼가지고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지구 자기장은 그러면 지구 자기장이 하는 역할이 뭔데? 고속 화전 입자를 막아줘. 언제부터 막아줬을까? 마그마 바다가 거의 끝나갈 무렵부터는 아마 고속 화전 입자를 막아줬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다 했나? 없죠? 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관리 좀 해라. 자, 저 죽겠다, 내가. 질문.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좀 귀찮더라도 좀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죠? 예.